안녕하세요. 생명존중 힐링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해빙 책을 만나면서 제가 3일째 지금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해빙의 힘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해빙 책을 만나면서 너무 감탄을 해서 이제 1장부터 1장, 2장 해서 오늘은 3장, 우리 책이 6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3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해도 매일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시청자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되게 행복합니다. 자, 오늘 3장에서는요, 제목이 뭐냐면, 감정에 답이 있다. 감정에 답이 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느끼는 감정이 있죠. 어떻게 감정에 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우리 홍주연 작가께서 해빙을 계속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해빙의 출발점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해빙의 출발점이다. 시작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돈을 쓸 때도 그래, 나에게는 돈이 있구나. 커피를 살 수 있는 돈이 있구나. 있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죠?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가요? 저 역시도 되게 그거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침에 그 사전, 오늘이 이제 15일 날이 국회의원 선거인데 오늘 제가 사전 투표를 하고 왔어요. 사전 투표를 하고 오면서 내가 투표를 하고 오는 동안 그 느낌, 내가 국민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것, 그리고 걸어오면서 이 아파트 공원에 목련부터 시작을 해서 벚꽃, 이런 꽃들을 보면서 와, 예쁘다, 행복하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왔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새 식구가 하나 왔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이가 날려 그러니까 자꾸 간질거리니까 이것저것 다 물어 뜯어요. 지금도 제 옆에 제가 책이 좀 많아서 바닥에도 책이 있으니까 그것을 물어 뜯고 있네요. 그러면서 느끼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해빙을 시작하는 것. 참 일상에서 그걸 꾸준히 하고 있을 때 정말 좋은 일이 생겨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있음에 초점을 맞추니까 부자가 된 것 같다. 지금 나는 진짜 부자들처럼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부자들처럼 내가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거야. 기분 좋게 쓸 돈이 나에게 있구나. 참 감사하다. 그쵸? 비록 월급이 들어왔다가 다 나갈지라도 월급이 들어왔네? 이만큼 벌 능력이 나에게 있구나. 집세와 아이 학원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돈이 있구나. 제가 요즘에 이제 돈도 돈이지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저는 늘 제가 이제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좀 더 똑똑했으면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바꾸기로 했어요. 늘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그래, 그래도 지금 내가 강의를 하고 있잖아. 하고 있는 것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방송도 하고 있잖아. 그리고 너는 늘 책을 보고 있잖아. 그리고 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또한 제가 이 해빙 책을 보면서 느끼는 또 하나를 또 깨닫고 배우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책을 읽고도 그냥 아는 걸로 끝나면 절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 중요한 거는 책을 읽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삶에서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해빙은 단 1달러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한다. 지금 계속 1장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해오고 있어요. 자, 감정에 대한 이야기. 자,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우리 운명이 바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감정이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귀중한 에너지다. 물론 생각도 에너지예요. 생각도 에너지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감정도 에너지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감정도 에너지고 내 생각도 에너지고 내가 하는 말도 에너지고 내 몸에 있는 세포들도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에너지로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은 감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속품이 되지 않으면서 우리는 되게 이성적이어야 된다, 논리적이어야 된다,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속품이 되지 않으면서 주체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느낌에 있다. 자신의 느낌으로 불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빙이다. 자, 느낌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느낌은 감정이에요.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이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 제가 어제도 우리 캘리포니아 한국교육원의 힐링지도사 과정에서 강의를 했지만 결국은 알아차림이거든요. 아, 내가 지금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편안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혹시라도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아, 내가 지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은 얼른 이거를 흘려보내고 긍정의 감정으로 바꿔야지. 우리 스위치 얘기했잖아요. 있음의 스위치, 긍정의 스위치로 바꿔서 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감정이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하시죠? 자, 이제 사례를 얘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보면 사례 중에 이제 어떤 분이 고향에서 이제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게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팔아야 이렇게 이제 좀 자금줄이 도르니까. 그런데 이제 안 팔린다고 우리 이서윤 선생님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기회가 오고 있다. 좀 힘들더라도 조금 기다려라. 응? 한 6개월 정도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그 6개월 동안 늘 긍정적인 감정으로 해빙을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 큰 돈이 들어오기 전에는 돈의 흐름이 잠깐 막히기도 한다는 거죠. 많은 차량이 우리 도로에서 보면 많은 차량이 좁은 터널을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길이 막히는 병목 현상과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에는 답답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터널을 지난 뒤에 몇 배의 돈을 더 벌 수 있다. 기다리는 동안 해빙을 잘하면 그릇을 넘치게 채울 수 있지만 만약에 해빙을 잘하지 않고 하면 절반 정도밖에 못 채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6개월을 해빙을 하면서 잘 기다려가지고 정말 비싸게 땅을 팔아서 더 많은 이익을 남겼다는 얘기죠. 자, 감정이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는데 감정은요, 내가 원하는 감정이 있고 원하지 않는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때요? 원하지 않는 감정에 많이 집중을 하죠. 우리가 원하는 감정은 뭐예요? 해빙을 하면서 편안함, 그쵸?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우리는 늘 불안하고 긴장하고 때로는 짜증나고 답답하고 이런 감정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감정은
어떤 거지? 자, 평소에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어떤 건지도 적어보고, 그럼 내가 원하는 감정은 무엇인지도 적어보고, 원하지 않는 감정이 뭔지도 적어보는 거죠. 결국은 원하는 감정, 그게 그 원하는 감정을 자주 느끼는 게 해빙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감정을 이렇게 써봤어요. 편안함, 충만함, 기쁨, 감사, 뿌듯함, 흐뭇함, 행복, 설레임, 뭐 기대감, 열정, 사랑, 평화, 용기, 자유로움, 만족감.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함, 해빙의 출발은 편안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구나,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긍정의 감정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밀가루 반죽과 같다. 왜냐하면 다양한 가능성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다양한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우리가 관찰하고 인식하고 느끼는 에너지가 반죽의 모양을 형성한다는 얘기죠. 공감되시나요? 우리가 늘 느끼는 에너지, 바라보는 관점, 인식하는 것,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긍정의 에너지로 이렇게 반죽을 하면 긍정의 모양이, 부정의 에너지로 반죽을 하면 부정의 모양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굳어서 우리 현실 속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리고 완성된 반죽이 굳으면 우리 앞에 현실이 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쿠키를 어떤 모양으로 빚고 구워낼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가 쿠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구울지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낼지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 어떤 에너지를 쓰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감정이 해빙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 더 높은 곳으로 끌어줄 열쇠는 사실 우리 안에 있다. 그 답이 바로 감정이다. 감정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 우주에게 선물로 받은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밀가루 반죽과 같아서 다양한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관찰하고 인식하고 느끼는 에너지가 반죽의 모양을 형성한다. 그죠? 그래서 완성된 반죽이 굳으면 우리 앞에 현실이 되고, 그래서 쿠키를 어떤 모양으로 빚고 구워낼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스스로 바꿔갈 수 있다.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존재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들의 미래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바꿔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념도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이서윤 선생님이 이제 상담한 사례예요. 이게 어렸을 때 경험한 그 신념이 내가 성장해서도 부를 차단하는, 돈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자, 의류 브랜드를 수입하는 40대 사업가가 어느 날 이서윤 선생님을 찾아온 거죠. 자,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레스토랑 체인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계속 수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다 날리는 꿈을 꾸고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봐요. 보통 지갑에 돈을 얼마나 넣어갖고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20달러와 신용카드 정도로 이야기를 했죠. 자, 20달러면 얼마예요? 자, 제가 이거 계산하는 거 되게 힘들었어요. 20달러면 2만원 정도. 그죠? 1달러는 1,000원, 10달러는
10,000원, 20달러니까 20,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신용카드 하나를 넣어 갖고 다닌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어릴 적에 심부름을 다녀오다가 큰 돈을 소매치기 당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정말 꾸지람을 듣고 그때부터 돈을 갖고 다니는 게 무서워졌다. 누가 돈이 많으면 누가 가져갈까봐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자꾸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서윤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죠. 지금부터 지갑에다가 10,000달러를 넣고 한 달만 지내보세요. 그랬어요. 10,000달러면 얼마예요? 10,00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그렇게 큰 돈을 상상할 수도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 10,000달러가 너무 많으면 1,000달러부터라도 시작을 해봐라.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1,000달러를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닌 거예요. 지갑에. 그러면서 서서히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됐을 때는 10,000달러를 넣어갖고 다니게 된 거죠. 그 결국은 뭐냐면 돈이 불안하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돈이 편안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거예요. 돈이 편안하다고 느끼니까 돈이 자꾸 나에게로 끌려온다는 얘기죠. 예전에 이제 그런 사례도 있어요. 어렸을 때 부자들이 보면 어때요? 부자들을 보면 되게 이렇게 농사 지는 사람들을, 또 없는 사람들을 착취를 하고 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고 이러는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나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부자도 부자 나름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부자는 나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신념을 가질 때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사실은 돈이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 더 해빙 우리 홍주연 작가님과 이서윤 선생님의 책을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을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려고. 이렇게 좀 사주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 저는 이 콧구멍 때문에 돈이 별로 안 모인다고는 하는데 궁금해요. 물어보고는 싶어요. 우리 사주에 보면 돈이 모일 수 없는 사주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 사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 해빙을 통해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지 우리 이서윤 선생님이나 홍주연 작가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아본 적도 없고 늘 그냥 이렇게 많이 새 나가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저도 해빙을 통해서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을 키워가지고 부자가 한번 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부자가 돼보시게요. 여기가 왜 간질간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해빙 신호등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 해빙 신호등. 우리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때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야 되잖아요. 건너면 안 되죠. 그리고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쓸 때도 빨간불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초록불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떠한 물건을 샀는데 되게 찜찜함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사고 나서도 아이 괜히 샀어. 괜히 샀나? 괜히 샀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자, 해빙 신호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도 초록불에 길을 건너고 빨간불에 멈추잖아요. 해빙 신호등도 비슷한 원리예요. 소비를 할 때 해빙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방법이 그것이죠. 초록불을 느끼면 그대로 돈을 쓰고 빨간불을 발견하면 행동을 멈추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왠지 돈을 쓰면서도 찜찜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게 지금 내 소비에 빨간불이 켜졌구나 라는 생각은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왠지 내가 돈을 쓸 때 기쁘지 않다면 어쩌면 그거는 빨간불이구나.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자, 이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고 우리 홍주연 작가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홍주연 작가가 백화점에서 그 구두를 살 때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그거 경험했거든요. 60만 원짜리 구두 살 때 왠지 되게 망설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 샀어요. 근데 안 사고 돌아오니까 되게 편안함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갈 때 그 면세점에서 검정색 리본이 달린 구두를 샀어요. 가격은 그때 봤던 거의 절반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두를 사고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에 가서도 그 구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저렇게 바라보고 해도 되게 만족감을 느꼈던, 기쁨을 느꼈던 그 경험을 홍주연 작가가 가기 전에 했던 거예요. 아, 그게 해빙 신호등이었네요 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 빨간불이란 긴장과 불편함, 불안과 걱정이다. 그러면 초록불은 어때요?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이다. 자, 진정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얼마나 자연스럽겠냐. 물 흐르듯 편안하게 흘러가는 거다. 그게 초록불이다. 여러분, 이제 물건을 살 때, 소비를 할 때 내가 빨간 신호등인지 초록 신호등인지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죠? 그래서 그 느낌을 아는 방법. 자,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대요. 이서윤 선생님이 이 검지와 중지를 이렇게 딱 세우고 이 세 손가락은 모으고 이렇게 오른쪽 눈에 딱 댔다는 거죠. 이 책 속에 사진에 있어요. 이렇게. 자, 이 모습이 우리 홍주연 작가입니다. 자, 되게 멋져요. 자, 이렇게 딱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때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거를 취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모션을 취해보면 사람의 몸속의 에너지는 이마에서 시작해서 코와 입으로 이어지는 몸의 중심으로 해서 우리 발끝까지, 자, 발끝까지 쭉 전달이 된다고 해요. 자, 이마에서 시작해서 이 코와 입으로, 그래서 몸의 중심으로 쭉 해서 발끝까지 에너지가 이동을 한다. 돈의 흐름도 이 손가락을 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쭉 이어진다고 느끼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이거를 이서윤 선생님이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동작을 알려줬더니 많은 분들이 이 신호등을 판별하는데 빨간 신호등인지 초록 신호등인지 판별을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이게 해빙 모션이에요. 그래서 해빙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한껏 누리도록 해준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원하는 감정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해빙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한껏 누리도록 해준다.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갈 때, 자,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를 위한, 때로는 척하기 위한 이런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를 따라갈 때, 내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갈 때 가장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기쁨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감정은 누가 대신 느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내면의 목소리에,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지만 잘못된 고정관념과 세상 속 시끄러운 잡음 때문에 이 목소리를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늘 사람들 속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들과 비교하게 되고 왠지 위축되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나 혼자 있을 때, 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 보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원하는 감정이 뭔지, 지금 내가 느끼는 건 뭔지를 늘
스스로 물어가면서 알아차릴 때 우리는 진정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해낼 수 있다. 자, 해빙 신호등 여러분 활용하시면 되게 행복할 것 같죠. 일단 해빙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늘 지금 여기에서 100%를 사는 것을 출발하고, 그리고 소비를 할 때도 빨간 신호등인지 초록 신호등인지, 자, 빨간 신호등은 긴장과 불편함,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이 될 때는 그 소비를 안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내 안에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초록불이니까 소비를 해도 된다. 자, 우리가 좀 가끔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서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들을 직접 일부러 하신 거죠. 내가 안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차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나의 악연들이 오면 그걸 다 만나는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경험도 해보고 애인한테 스토커를 당하는 경험도 해보고, 그런 힘든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힘든 사람의 감정들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일이 잘 풀린다. 그래서 이 노자에 나오는 글이에요. 회오리바람은 내내 불지 않고 소나기도 계속 내리지는 않는다. 위기가 닥쳐도 마음만 잘 다스리면 커다란 행운이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서윤 선생님은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게 마음 공부였다고 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꾸준히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잘 그 해빙을 하고 잘 개척해 갔다는 그런 이야기죠. 회오리 바람도 계속 불지는 않고 소나기도 계속 내리지는 않는다. 언젠가는 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것이냐. 해빙을 하면서 지금 내가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원하는 감정에 집중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감정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감정에 답이 있다. 자,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감정을 많이 느끼시나요? 지금부터 해빙을 통해서 있음, 그리고 긍정, 내가 원하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도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으로 모두가 부자 되는 그런 우리 시청자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더 해빙 정말 감사하죠? 3장 감정에 답이 있다. 감정이 답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감정에 답이 있다. 자,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부자 되는 느낌, 충족감, 편안함, 자유로움 느끼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로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또 4장 제가 잘 읽고 준비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